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 저녁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지구 반대편 브라질까지 수출되고 있는데요. 남미 각국에서 지하철 개발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공장까지 착공했습니다. 박용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하루 70만 명이 이용하는 상파울루 지하철 4호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수출한 이 지하철은 깨끗하고 쾌적한 첨단 시설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A linha amarela é bem mais moderna, bem mais confortável, ar-condicionado. Algumas outras têm também. 브라질 최초로 승객 안전을 위해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고 기관사 없는 무인주행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Sem condutor é o que há de mais novo no mundo, né, nesse segmento e funciona realmente muito bem. A vantagem também desse trem é que ele tem um custo muito bom. 리우데자네이루 등 브라질 다른 도시에도 우리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1조 원 넘는 계약이 체결됐고 앞으로는 더 급증할 전망입니다. 1조 1천억 원의 수주를 기록을 하였고요. 앞으로 5년 동안이 2020년까지 2조 7천억 원의 수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미 다른 나라에서도 지하철 건설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연간 200량을 생산할 수 있는 철도 차량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내년에 완공될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철도 차량은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 등 남미 곳곳에 철길을 달릴 예정입니다. 브라질 아라라과라에서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한때 과다한 주차 위반 티켓 발부로 세수를 충당한다는 비난을 샀던 LA시가 요즘 달라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벌금은 돌려주고요. 또 읽기 힘든 주차 표지판은 새롭게 교체해서 주차 위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가 새롭게 선보인 주차 표지판. 읽기 힘들었던 기존 표지판을 개선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주차 가능 시간을 시간대별로 보기 쉽게 했습니다.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 표지판은 다운타운 브로드웨이와 스프링 스트리트 사이에 모두 100개가 설치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향후 6개월 동안에 주차 위반 건수를 집계한 후 성공적일 경우 시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We want to see fewer parking tickets. That should be our goal. LA시의 주차 위반 감소 노력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도 사인이 흐리게 보이거나 거리 청소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벌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이를 환불해주기까지 했습니다. And guess what we did? We refunded those tickets. And people said, I can't believe the city of Los Angeles is actually refunding a ticket I shouldn't have got. In the same way, this city is listening to a better way so that you don't even have to get the ticket in the first place. And that is our goal. 한동안 벌금으로 세수를 충당한다는 비난이 일 정도로 주차 위반 티켓을 발부했던 시 정부가 이제는 티켓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는 오히려 감소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We actually have these parking guide signs improve the parking experience for those that are coming to LA to visit, shop, and dine in downtown. Ultimately, we want to make parking as seamless as possible in LA. LA시는 현재 주차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활용해 앱을 설치하면 주차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계획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의 한인 노인들이 깨끗한 타운 만들기를 위해서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외에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올림픽과 한국노인복지회 소속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거리 청소에 나섰습니다. 곳곳에 떨어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을 주워 담는 봉사자들. 이날 거리 청소는 올림픽과 선상을 따라 놀만디에서 웨스턴까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타운 곳곳을 돌며 청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길거리가 너무 더럽고 해서 절대로 안 되겠다. 우리는 청소를 해야 되겠다. 다른 거 봉사보다 청소하고. 노인네들이라도 할 일은 없으니까 봉사 정신으로 나왔어요.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인 웹시리즈 페스티벌이 7월 한국에서 열립니다. 웹시리즈는 5분에서 10분 내외의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동영상으로 최근 들어 드라마와 영화, 광고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우수한 작품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는 이번 K-웹 페스트는 LA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영화감독 강영만 씨가 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해외 작품 75편도 LA 페스트랑 KWeb 페스트랑 같이 해서 사실은 그 서브미션, 그러니까 그 셀렉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한 30-40편은 한국에서 자체 공모를 해서 한인 대표 의료 클리닉인 건강정보센터가 새롭게 이웃 케어 클리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윌셔와 뉴햄프셔에 제2클리닉을 개원하는 등 확대되는 의료 서비스 취지에 맞게 이름을 바꾼 이웃 케어 클리닉은 이번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된 2명에게 각각 $500씩의 상금도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클리닉이잖아요. 연방정부 공인 커뮤니티 클리닉인데 이 커뮤니티란 말을 한국말로 풀이하면 이웃이라는 의미가 돼서 저희가 이웃 케어 클리닉이라고 새로운 한글 이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흑 간 화합을 강조하는 4.29 기념 메모리얼 복싱 대회가 오늘 25일 샤또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재미대한 복싱 연맹은 당초 정한기 회장의 암투병으로 올해 대회 개최가 힘들 것으로 보였지만 미국 복싱 연맹과 한인 커뮤니티 지원에 힘입어 예정대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오늘 뉴욕 맨하탄에선 성금요일을 기념하는 거리행진 행사가 있었습니다. 9.11 사태 이후에 매년 그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뉴욕 브루클린 다리 위를 행진합니다. 오늘 뉴욕 성금요일 행사가 맨하탄과 브루클린 다리에서 열렸습니다. It's a sad day because it's the day Jesus died. 20년 전 기독교인들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된 이 행렬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공식적인 행사로 커지면서 지금은 약 3천여 명이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It would be a nice way to honor Jesus and a nice way to honor my mother and a very nice and peaceful way to begin the Easter weekend. 한편 맨하탄 47가 동쪽에서 서쪽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행렬이 오늘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We just think that the power of love in the world could overcome so much suffering.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 결과를 놓고 미 정치권의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도 핵 협상에 나설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란 핵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철저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주 의회가 열리면 핵 합의 내용을 본격 추궁하겠다고 다짐하는 가운데 대권 주자인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핵 합의 내용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합법성을 부여해주는 합의라고 비판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생존권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 합의가 북한 핵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년 전 미북한 간 핵 합의를 이끌어냈던 갈루치 전 대사는 북한과 핵 협상이 시작되려면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if the North will not put the nuclear weapons program on the table for negotiation for elimination, then I would not negotiate with the North Koreans.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조기에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은 한층 높아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은 이른바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이 자위대가 군대라는 견해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오는 2017년 헌법 개정을 위한 출발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참의원에 출석했던 아베 총리. 我が軍のですね、透明性をまさに一緒に訓練す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上げていくということにおいては大きな成果を上げているんだろうと。 다른 나라 군대와 비교한다며 자위대를 우리 군으로 표현했습니다. 2차 대전 전범 국가로 군대 보유를 엄격히 금지한 소위 평화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지는 자위대도 군대의 하나라며 아베 총리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このような組織を軍隊と呼ばれるのであれば、自衛隊も軍隊の一つということで。 급기야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군대로 다뤄지는 것이라는 국회 답변서를 가기에서 공식 결정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생각대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국회 헌법심사회를 시작으로 개헌 작업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표는 오는 2017년 일본 집권 여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국회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뒤 국민투표에 붙일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한두 살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아기들에게 TV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여주시는지요? 하지만 이런 습관은 아이의 언어 발달을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아기가 보채거나 음식을 잘 먹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태블릿 영상을 보여줍니다. 또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할 때도 아기 혼자 텔레비전을 보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장시간은 아니지만 단시간은 집중을 해서 보니까 제가 좀 편하게 일을 볼 수가 있죠. 서울 아산병원과 남부대학 공동연구팀이 42살 아기 1,8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하루 1시간 미만 TV를 본 아기에 비해서 2-3시간 시청한 아기는 언어지체 위험이 2.7배, 3시간 이상이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 습득은 듣거나 말하는 양방향 소통이 중요한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동영상은 일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기가 화면에 몰입하는 동안 보호자와의 대화는 끊어집니다. TV나 스마트폰 등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부모와 자녀가의 어떤 상호작용의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떤 언어지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영상은 그림책과 달리 강렬한 화면이 빠르게 넘어가 아기가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언어와 관련된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최대한 가정에서 아이가 혼자서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기 옆에서 함께 동영상을 보며 주인공에 대해 묻고 답하며 대화를 지속하는 게 언어지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